지표가 저희가 36개에서 38개 정도 지표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도서관 관련되는 거는 한 몇 개가 사실 안 됩니다. 아마 그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그냥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랑하는 거고요. 학생들 도서자료 구입이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대학 도서관과 관련된 지표겠죠. 근데 지표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 실제로 대학들이 이런 학술 자료, 이 도서 자료라는 게 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같은 거든 이런 온라인 저널, 전자 저널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그 점수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대학들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저것이 이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는 상당히 낮죠. 평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학 분산이 크게 나는 지표에서 사실은 영향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교육 역량 강화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값을 다 치죠.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 점수를 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근접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이런 아웃라이어에서 순위가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T값을 쓰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분산이 큰 그 지표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론,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도서관 지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그 도서관의 역할을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이제 도서관이 뭐 책만 빌려주는 데라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도서관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식 유통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 정보 구입표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 평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수 연구 파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겠죠. 강원도 부분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을 도서관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러한 그 연구 실태, 연구 실적에 대한 지표 값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지금 벌어졌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인문사회하고 과학기술계를 나눠서 평가를 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SCI급, 그러니까 국제저널급 논문들 값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지표가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해외 논문 수라든가 피인용 수 같은 게 해당되는 거죠. 임팩트 팩트도 있지만 요거는 없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작년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논문 수를 계산할 때 이제는 단순히 편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값을 같이 계산을 해서 실제로 한 논문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그거를 최고 2편까지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분야별로 보통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거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정량적 위주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평가를 진행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얘기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만 20년 평가를 맞는데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국제 저널들 값을 쓸 때 그 값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산학협력과에서 산학협력과를 통해서 이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 연구비라든가 논문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KRI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연구에 대한 여기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평가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입력한 값들을 거기 입력한 값들이 주로 SCI에 해당되는 SCI나 SCI라든가 ANHCI 같은 이런 거기에서 되어 있는 논문들, 수록 논문들을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는 결국 우리 지식 자체가 해외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겠죠. 이거는 KBS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수 정보 자료가 아니고 대학을 통해 가지고 받은 파악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런 라이선스로에서 나가는 그러한 이 지식 비용이 한 820억. 저거는 상당히 줄여서 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은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LSP 여사가 35% 석권한다는 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2년 전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보는 그 저널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통회사들이 값을 올리게 되면 대학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 정보 구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에서 어떤 그 외국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값을 너무 올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거를 문의를 질의를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한 그 해외 정보 지식 그 구입 비용의 증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반계에서 되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다면 저희 중앙일보 같은 대학평가, 그 민간의 대학평가가 아마 이러한 역기능을 토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금까지는 이런 해외 등재 저널에다가 논문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장려한 방향으로 그것을 가지고 대학의 어떤 연구력을 갖다 측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SCI 지표를 도입한 게 94년인가 95년이었거든요. 그 95년이네요. 거의 지금 26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죠. 16년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이제는 지표에 대한 그런 개편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평가를 통해서 물론 각 대학의 대학 도서관에 더 많은 학교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막대한 비용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집계한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학술들도 해외 DB 출판사에다가 유통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근데 학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그 해외 DB사에다 내야 될 비용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통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의 유통시장도 특히 대형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 평가에서 끼친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평가를 정량적인 평가에서 좀 질적인 평가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에서 미래의 대학미를 반영한 지표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라고 하는 건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러한 취지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희 평가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시민사가 하는 평가이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히려 대학들이 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서 변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